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똑똑한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그들을 경계하게 될까요?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너무 날카롭게 진실을 꿰뚫어 보거나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적 말입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칼 융의 심리학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생각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세상이 똑똑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이유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깊은 통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함은 시험 점수, 지식의 양, 빠른 판단력 등으로 측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진정한 똑똑함은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힘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사고, 싱킹, 감정, 필링, 감각, 센세이션, 직관, 인투이션,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사고는 단순한 논리적 계산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고 현실을 재해석하는 힘입니다. 융은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며 익숙함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는 종종 사회에 불편함을 줍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사고는 때로 고독과 오해를 동반합니다. 융은 생각하는 사람은 군중과 어울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사고는 집단의 안락함을 흔들고 익숙한 질서에 균열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때로 차갑다, 특이하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집단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이 강조한 것은 이러한 고독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깊이 대면할 수 있는 용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지성의 출발점입니다. 융은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진실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무의식의 메시지, 직관의 신호, 감정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융이 말하는 지성은 단순한 두뇌 회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 내면의 그림자와의 통합,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라는 점입니다. 이 힘은 때로 사회의 규범과 충돌하고 익숙한 세계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세상이 불편해할 만큼 깊이 생각하는 자신이 있지 않나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융의 시각에서 본 똑똑함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집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학교, 직장, 친구 모임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울림과 조화를 추구하죠.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규칙과 암묵적인 약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를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하며 집단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합니다. 이 가면은 때로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진짜 감정과 생각을 숨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 특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들은 표면 아래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 모두가 애써 외면하는 문제, 집단이 감추고 싶은 약점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진실을 드러내는 질문을 던지거나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이런 순간 집단은 불안해지고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넘어가던 대화도 이들의 한마디로 인해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거나 모두가 어색한 침묵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집단은 안정과 일관성을 중시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비슷한 생각을 하며 큰 충돌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의 질문과 통찰은 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들이 던지는 한마디가 집단의 암묵적 규칙을 흔들고 모두가 외면하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는 집단 전체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분노와 거부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질문 하나로 아테네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고 결국 독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종교적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집단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위협하는 사람을 배척하거나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거나 학교에서 기존의 규칙을 비판하는 사람은 종종 문제아로 낙인 찍히곤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조용히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죠. 이런 집단의 반응에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은 자신의 약점, 두려움, 불안을 외부의 한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똑똑한 사람은 집단이 감추고 싶은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 거울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집단은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공격합니다. 결국 집단의 가면을 벗기려는 시도는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투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심리적 안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단은 자신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부분을 외부의 누군가에게 전가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때로는 이상한 사람, 불편한 존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자연스럽게 주변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집단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의 존재는 집단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때로는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단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택하려 하고 변화에 저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을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이처럼 사회가 똑똑한 사람을 불편해하고 때로는 배척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남들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통찰과 질문이 집단의 가면을 벗기고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용기와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똑똑한 사람의 존재는 집단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되며 그 거울을 통해 집단은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변화의 씨앗을 트울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즉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의 삶에는 종종 고독이 따라옵니다. 집단의 가면을 벗기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외로움과 오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에서 오는 고독입니다. 칼 융은 이런 고독을 자기 실현의 길로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군중과 다른 길을 걸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집단의 인정이나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무의식의 신호와 직관을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주변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소통이 단절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 고독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거나 억압해온 감정, 두려움, 약점 등을 의미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기 내면의 어두운 부분까지 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독 속에서 똑똑한 사람은 점차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나 집단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약점, 두려움, 상처까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더 깊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고독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에만 갇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진정한 자기 실현은 고립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시선과 감정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통찰을 세상과 나누고 때로는 타인의 한계와 약점도 이해하며 더 넓은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오해, 때로는 조롱과 비난까지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실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불안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꾸고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며 점점 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통찰과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숨겨진 성장의 씨앗이 여러분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즉 진정한 의미의 똑똑한 사람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통찰과 용기는 집단 전체, 나아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도 존재합니다. 집단의 그림자는 억압된 두려움, 편견, 고정관념,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 그림자를 직시하고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런 역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단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려 하고 이를 드러내는 사람을 경계하거나 배척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의 질문과 통찰은 집단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기존의 질서와 사고방식에 균열을 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은 저항과 불안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회적 변혁과 진보는 언제나 기존의 틀을 깨는 소수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똑똑한 사람들의 집요한 질문과 비판은 과학, 예술, 철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고독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처럼 똑똑한 사람의 존재는 집단의 안전지대를 흔들지만 그 흔들림이야말로 집단이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통찰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탭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드러내며 타인의 성장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사회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들은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변을 격려합니다. 집단은 처음에는 저항하고 불편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통찰이 더 넓은 공감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의 존재는 집단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전체성, 홀리스는 개인만의 목표가 아니라 집단과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그림자와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과 통찰은 집단이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집단 전체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많은 저항을 동반하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똑똑한 사람의 존재는 사회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집단이 고정된 사고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극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는 더 유연하고 변화에 강한 구조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혁신과 진보는 언제나 기존의 틀을 깨는 용기에서 시작되며 똑똑한 사람은 바로 그 용기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똑똑한 사람은 집단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거울이자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익숙함과 안락함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불편함과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낸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회는 종종 똑똑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배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진보는 언제나 새로운 시각과 깊은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집단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의 용기와 통찰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더 깊은 이해와 연결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통찰과 용기를 세상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깊은 대화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세요.